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7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한국의 안보 정책은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했다. 개혁 개방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2018년 평창 겨울 올림픽을 계기로 그런 환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국면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포기하고 비핵화를 하겠다는 말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자신들의 명칭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문재인 정권만 북한이 비핵화한다 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국제사회를 오도하려고 했지만은 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신뢰성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현실은 뭐냐? 북한은 핵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비핵화를 할 것이다. 핵 보유국이 비핵화를 한 경우는 이 인류 역사상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이 백인 지배 체제에서 흑인 지배 체제로 옮기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핵을 폐기한 이핵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고 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 하는 게 현실적으로 기정사실이 되어가는 방향입니다. 지금. 그러나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 외교관들은 절대 그런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외교가 엉터리였다, 국민들을 속였다는 것을 서로 자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외교라는 연극이 계속됩니다. 다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객관적 입장에 있는 연구기관이라든지 전직 외교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홀가분을 하니까 팩트를 말하고 있는데 결국 북한의 핵 보유국화는 막을 수가 없다. 전쟁을 하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핵 보유국을 상대로 전쟁한 적은 없다. 예방 공격도 안 된다. 선제 공격도 안 된다. 그러면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우리가 대책을 세우려면은 우리가 핵 보유 상태로 가는 수밖에 없다. 핵 보유 상태가 되는 방법은 우리가 핵무장하는 방법, 스스로 핵무장하는 방법, 이것은 한 10년 이상 걸린다. 그 다음에 가장 쉬운 방법은 빼내간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가지고 우리가 핵 공유 상태를 이룬다. 이게 아니면은 지금의 핵 우산 제공 약속을 더욱 철저하게 해가지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을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을 단단하게 한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한미관계를 고의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으므로 북한은 핵 보유국 상태가 되었는데 우리는 핵 우산을 찍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아주 중요한 보고서를 내어놓았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순망치한 북중관계 재건이라는 제목인데 이 보고서는 중국이 먼저 북한의 핵 보유국을 현실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도 지금까지는 미국과 유엔 안보리 다른 상임비서국과 손을 잡고 북한은 핵을 폐기해야 된다 해서 대북 안보리 제재에 동참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 하면은 대북 제재에서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고 여기에 미국 또한 그런 입장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의 코멘트가
자유아시아 방송에 의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영구적으로 핵을 보유한 현실에 중국이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견인했던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 보고서가 전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가 중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허구적 목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이 언젠가는 비핵화를 해야 된다 하는 목표는 정해놓고 목표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픽셔널 고울이라고 그랬습니다. 허구적 목표다. 그것까지 포기하면은 그동안에 자신을 속이고 자기 국민을 속였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 목표는 그대로 두고 그러나 핵 보유를 인정한다. 인정한다면은 북한과의 교류 그리고 제재 완화 또는 해제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아 담당 수석 부차관 보고 주한 미국 대리대사를 역임한 분인데 자유아시아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새로운 현실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앞으로 핵 보유국으로 남을 것이고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현실을 체념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다. 체념한다는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는 이어서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관리에 방점을 둔다는 뜻이다. 이제는 핵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을 없애는 건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핵을 쓰지 못하도록 주변국이 강력하게 통제를 가하든지 견제를 하든지 압박을 넣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핵 보유 상태로 들어가서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중국이 대북 압박 강화를 위한 대미 협력을 꺼리면서 오히려 미국의 대북 제재 이행 노력을 저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중국이 바뀌어버리면은 이제는 미국과 대북 제재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모처럼 2017년에 유엔 안보리 당사국을 다 설득을 해가지고 중국, 러시아까지 묶어서 대북 제재를 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이탈로 해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이 보고서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는 또 앞으로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무기가 중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대북 압박 강화만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던 2017년도로의 회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중국 측에 설득해야 하지만은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북한의 핵이 중국에도 위협이 된다 하는 것을 중국이 알도록 하는 것이고, 만약 중국이 이탈하면은 이제 전쟁 일보 직전으로 간다. 이렇게 중국에 겁을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잘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또 미국의 영내 영향력이 쇠퇴하고 한미동맹의 마찰이 붉어지면서 한미일 3자 안보협력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급증되고 있는 북중 고위급 교류 등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관계 개선 행보가 앞으로 한층 거세질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의 교류라는 것은 외교의 교류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한반국경지대를 통한 물자의 교류까지 허용한다 이거죠.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어지는 게 이 중국이 이 뒷문을 열어놓는다는 겁니다. 뒷문을 열어놓으면은 북한이 숨통을 트게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게 김정은의 벼랑 끝 전술은 미국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그걸 할 때마다 항상 중국, 러시아를 찾아가 가지고 뒷문을 좀 열어놓고 퇴로를 열어놓고 합니다. 태영호 공사는 그런 전략을 소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대해서 벼랑 끝 전술,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라는 걸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먹히지 않았다. 왜 먹히지 않았냐?
동맹국을 상대로 벼랑 끝 전술을 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그렇게 하려면은 주변국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지지도 없이 혼자서 하려다가 완전히 실패를 했다. 그런 비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핵화를 고집하는 미국의 은사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시 대안적 길을 가기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핵을 보유한 북한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대신 북한 핵 프로그램 동결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다면서 향후 북한 비핵화 협상의 불확실성이 크게 우려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브래드 셔먼 연방 하원 의원 등 일각에서도 북한의 제한적인 핵 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핵과 미사일의 추가 생산을 막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보다 현실적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미동맹을 철통같이 강화하고 미국이 제공하고 한다고 하는 그 핵 우산을 더 구체화해가지고 우리가 핵을 굳이 만들지 않더라도 미국의 핵폭탄이 우리의 핵폭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사실을 김정은이 알도록 하는 핵 대 핵 균형 정책만이 살 길이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 그래,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핵을 만든다는 말은 개념이 다릅니다. 그 길밖에 없다 하는 시사점을 이 보고서가 던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